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라입니다. 최근 들어 부쩍 국내 마약 뉴스를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해외도 아니고 국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서 정부가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니까 언론에서도 화제성, 선정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많이 뉴스 아이템으로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지. 이렇게 뉴스로 나올 정도면 얼마나 암암리에 많이 퍼져 있었겠느냐라면서 약간 좀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학원집 하는 사람,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보는 저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의, 특히 미국에서의 이런 마약 문제를 다룬 영상을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화면에 붙잡아 두고 있는 요것은 펜실베니아주 켄싱턴 거리, 그냥 마약거리라고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막 좀비처럼 막 사람들이 펜타닐에 취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국내 경우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언젠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마약이라는 문제는 어떤 행복이라든지 쾌락을 너무 이제 값싸게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위기의 일부 가장 극단적인 경우 아니겠어?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 마약 문제를 좀 검색을 하다가 새로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이게 비단 사람이 게을러서, 사람의 의지가 약해서, 사람이 유혹에 쉽게 빠져가지고 생긴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굉장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약 문제가. 뭐 일단 미국 마약 문제만 하더라도 엄청나죠. 그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자, 근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릴 거는 영어 단어 관련된 얘기예요. 제가 일단 이 문제를 검색을 한번 해보려고 펜타닐이란 단어로 검색을 해봤는데 기사가 잡히는 게 없어요. 대신 오피오이드 크라이시스, 오피오이드 에피데믹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오피오이드라는 게 뭘까? 오피오이드 위기, 오피오이드 에피데믹, 코로나도 아니고 이런 단어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오이드란 단어를 보면서 분명히 저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대충 짐작은 되는데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만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옛날에는 오피드이란 단어가 더 상용화 됐었대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파마컬러지, 약학, 거기에서는 이런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A substance derived from opium, opium. 우리가 알고 있는 아편입니다. 아편에서 추출된 어떤 물질, 이게 오피잇인데 좀 더 이제 현대적인 용어로 오피오이드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이런 자연적인 것이든 천연적인 것이든 아니면 합성된 것이든 이런 걸 지칭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재작년인가 이 드라마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다 하더라고요. The Sick.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국내에도 보였네요. The Sick. 약물의 늪. 이 드라마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 검색하다 보니까 이 드라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높식이라는 게 뭘까 하고 찾아봤어요. Dope sickness. 되게 구어래요.
drug withdrawal. 약물을 남용하고 약물에 중독됐다가 끊는 거죠. 물러나는 거죠. 근데 거기는 그냥 물러날 수가 없죠. 대가가 따르죠. 금단 증상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다시 또 마약하는 거죠. 근데 전과는 다른 강도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더 세게, 더 세게. 그죠? 그래서 더 중독이 더 과정화되고. 이 노브이라는 단어가 이거죠, 노브. 그죠? 마리화나, 대마초.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왜 도핑 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도핑 테스트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브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어쨌거나 이 노프식이라는 요 드라마가 줄거리를 제가 잠깐 검색을 했더니만 야, 이 마약 문제가 단순히 우리 사람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약회사로 건너갑니다. 퍼듀 퍼마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 제약회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통증을 많이 겪고 있을까요?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플 거 아니야. 그리고 육체 노동을 하는 광산업에 종사한다든지 공장에서 아주 격심한 어떤 건설 현장에서 아니면 가구 제조 공장에서 몸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몸에 통증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진통제를 만든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제약회사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세게 몰핀보다 유사하지만 더 정도를 되게 달리하는, 분명히 중독성이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중독성이 낮다라고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도록 돈도 막 뇌물도 바치고 의사들에게는 각종 막 혜택을 주면서 자기네 약 쓰게 만들고 악순환. 그죠? 이 옥시컨틴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또 다양하게 만듭니다. 10mg짜리, 20mg, 40mg, 80mg 중독을 하게 만들어서 특히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공장은 이제 폐쇄가 돼가지고 공장은 사라져요. 직업을 잃게 돼요. 하지만 요것을 사용하는 노동자는 남는 거죠. 그래서 공장은 사라지고 산업 도시는 망가지고 하지만 제약회사는 이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돈벌이는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옥시컨틴이라는 그 약물, 진통제, 이것이 미국에서 총기 사고나 교통사고보다 사망자 수를 더 많이 내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다. 코로나 있기 전에. 그리고 지금도 이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상당히 이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이런 사회에서 마약이라는 것은 다른 약이 아닌 거죠. 거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단순히 쾌락만을 쫓는 그런 마약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사실 이런 어떤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약을 사용한다는 게 너무나 일상화된 국가다 보니까 마약이라는 게 별반 다를 바 없는. 근데 사실 이런 진통제, 약간 대마라든지 이런 것에 기반한 진통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대요. 다만 그게 이제 중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처방을 하고 있는 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를 조사하면서 최근에 너무 마약 문제가 되게 많아서 단어들을 좀 조사를 해보다가 여기까지 온 거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높식이라는 이 드라마가 책이 원래 있더라고요. 넌픽션 북이 있더라고요. 그 책도 한번 조금 들춰볼 계획을 갖고 있어요. 또 재미난 어떤 소재가 있으면은
영어 단어 관련해서 영어 공부할 거래 관련해서 있으면은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